안녕하세요. 화담입니다. 작년 저희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요. 오늘은 비닐하우스 짓는 과정과 비용, 그리고 왜 직접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설픈 영상이지만 나만의 하우스를 꿈꾸는 식물 집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짓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완성된 크기는 6m에 3.8m, 그리고 문 2개와 창문 2개를 만들었고요. 공사 기간은 2020년 8월 17일에서 12월 11일까지 주말만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기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졌지만 실제 작업 일수는 11일 정도입니다. 투입 인원은 저와 옆집이 그리고 아들이 3일간 도와주었습니다. 이 화면은 파이프를 자르는 모습인데요. 미리 설계한 대로 길이에 맞추어 파이프를 잘라왔다면 공사 기간이 훨씬 단축되었을 텐데 저희 옥상 바닥이 고르지 않고 옥탑에 걸어 고정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 옆지기가 하나하나 쇠톱으로 잘랐어요. 그라인더가 있었지만 휴일에만 작업을 해야 하고 소음이 너무 심해서 주택가 중앙에 자리 잡은 저희 집에서 사용했다면 소음 피해가 엄청났겠지요. 그래서 그라인더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의 꼭지 부분인데요. 그림과 같이 연결단자를 만들었어요. 연결단자는 25mm 아연 파이프를 길이와 각도에 맞추어 자르고 또 붙여서 용접하고 거기에 락카까지 칠하여 녹이 스는 것을 예방하였어요. 연결단자 양쪽에는 18mm 파이프를 2m로 커팅하여 양쪽에 끼워 맞춘 후 나사로 고정을 시킵니다. 옆부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면 지붕의 틀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두 7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진 지붕 틀을 이용하여 외곽 틀을 세울 건데요. 먼저 옥탑을 기준으로 3.8m의 간격을 두고 6m 파이프를 깔아줍니다. 지붕틀 1개는 옥탑 쪽 끝에 먼저 고정시키고 반대쪽에도 세운 후 대들보에 해당하는 6m 파이프를 올려 양쪽 끝을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바닥에 파이프와 지붕틀을 연결하여 고정시킵니다. 나머지 5개의 지붕틀을 대들보 위에 걸쳐 올린 후 1m 간격으로 맞춘 후 역시 대들보와 만나는 부분 그리고 바닥 파이프와 만나는 부분을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외형 틀이 완성된 후 날이 너무 뜨거워 차광을 먼저 씌워 놓은 사진입니다. 화분을 올려놓을 선반은 삽목 상자와 트레이 크기에 맞추었고 햇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높이로 3개의 단을 만들었어요. 겨울을 지내면서 지켜본 결과 3개의 단에 모두 햇빛이 충분히 들어왔답니다. 이것은 화단처럼 보이는데요. 만들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바닥에 고정시켜야 강풍에도 잘 견디는데 옥상 바닥이 얇아서 바닥 고정은 못하고 옥탑에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안해서 이렇게 벽처럼 쌓아 올려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려 한 작은 꼼수입니다. 무엇을 심을지 말지는 아직은 생각 중입니다. 외형 틀의 기본 골조가 완성이 되면 중간중간에 비닐을 고정시킬 칼라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 기존 파이프를 따라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옆지기와 아들이 땡볕 아래에서 파이프를 자르고 있는데 저는 천막이 젖은 그늘 아래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실은 냉커피를 타서 대기 중이었어요. 완성된 모양인데요. 중간중간 사진을 찍지 못하여 말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합니다. 비닐을 먼저 씌우고 비닐 위에 비닐끈을 올렸어요. 비닐끈은 나풀거리는 비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비닐과 비닐끈은 패드에 대고 사철을 끼워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지붕 부분 양 끝에 창을 만들었고 옆에는 말대로 말아 올려 통풍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선반이 모두 완성되어 트레이를 올려놓았는데 화분이 큰 것들은 트레이나 모종판에 올릴 수 없어서 합판을 선반 위에 깔고 올렸어요. 이 작업대는 남은 각 파이프를 이용하여 만들었는데요. 작업대가 조금 커서
좁아졌어요. 그래서 바퀴를 달아 작업 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게 하였답니다. 이제 난방 설비를 시작합니다. 난로는 먼저 설치해 놓았고요. 닥트관을 붙일 거예요. 비닐하우스의 비닐과 비닐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닥트관 굵기 10mm짜리, 길이는 10m, 이렇게 6개를 구입하여 최대한 잡아당겨 힘을 받을 곳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줍니다. 완성된 모양인데요. 어렸을 때 영화 속에서 봤던 우주선 같지 않나요? 닥트관을 붙인 곳은 대부분 꺾이는 곳으로 비닐을 씌우면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성된 우주선 위로 비닐을 씌울 건데요. 중요한 것은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꼼꼼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바닥에 고정을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무거운 것을 이용하여 전체 하우스 둘레를 눌러놨어요. 화단 부분은 이렇게 나무를 이용하여 고정시켰고요.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공기층인데요. 이 공기층이 바깥과의 온도차를 만들어 보온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공기층은 옥탑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연탄 난로는 1구 3탄짜리로 외부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갈 때만 난방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처음으로 영하 11도로 내려갔을 때인데 실외 온도는 영하 11도, 실내 온도는 영하 1도였어요. 약 10도의 온도차가 났는데요. 공기층 보강 공사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더불어 올 1월 서울 동대문구의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일 때 하우스 내부 온도는 영하 4도. 아이들은 추웠겠지만 죽지 않을 만큼의 온도라서 무사히 지났어요. 모두 이 공기층 덕분이죠. 자, 그럼 겨울 동안 비닐하우스는 얼만큼 잘 견뎌주었는지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 윗부분에 중간에 약간 내려앉았지요. 올해 잦은 겨울 눈으로 인해서 쓸어내리면서 약간 이 닥트관이 내려왔습니다. 가장 두꺼운 공기층인데 여기 눌러보면 비닐이 헐렁헐렁해졌어요. 그리고 옆 사이드로 보시면 비닐이 약간 주름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비닐이 좀 내려와서 이렇게 누르면 안에 있는 비닐과 맞닿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공기층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문인데 이게 보온이 되지 않아서 뽁뽁이를 붙이고 그리고 비닐을 씌웠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옥탑에 붙였던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아서 겨울 동안 무사히 지내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입구인데요, 좀 많이 지저분해요. 옥탑을 창고로 이용했었던 곳이라 창고에서 나와 있는 거 하고 만들면서 남은 자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물건을 자주 여기저기 놓고 다녀서 한 곳에 보관하라고 자석을 달아 놓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3번째 단에 있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쓰기 위한 사다리인데요. 각 단은 저희 동선과 또 햇빛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맨 윗단에는 가장 많은 일조량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올렸고, 맨 아랫단은 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중간은 저희가 가장 많이 봐야 할 아이들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햇빛이 많이 필요한 로비비아, 그리고 에키노세레우스, 그리고 백단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좀 덩치가 있는 로비비아와 에퀴놉시스 아이들을 올려놨습니다. 또한 이렇게 겨울에 꽃이 피는 마밀속을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아랫단에는 파종 5년이 넘은 아이들 메디오 로비비아와 에키노세레우스 그리고 로비비아들이 있고요. 또 한쪽 편에는 겨울에 보는 코노와 리톱스를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코노와 리톱스는 트레이가 5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 분갈이 할 예정인 아이들과 또 좀 지켜봐야 할 아이들을 따로 놓았습니다. 또한 여기는 햇빛이 가장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인데요. 작년 여름과 가을에 파종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수시로 봐줘야 하기에 이렇게 저희 동선이 가장 빨리 닫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관수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씩은 성장을 하겠죠. 역시 로비베어이고, 맨 아랫단에는 덩치가 크고 무거운 아이들을 주로 배치를 했어요. 위에까지 올리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하월시아가 밑에 있고요. 또 하월시아 파종분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월시아 또 마밀속 한두 개, 그리고 자구 떼어내서 올려놓은 것들, 또 파종분과 분갈이할 아이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반대쪽은 제가 주로 신경 안 쓰는 아이들을 놨고요. 또 그 옆에 기둥들은 작년 12월이 아니고 8월 농원에서 잘라온 귀명각들인데요. 이렇게 세우느니 볼만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자른 아이들 치고는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완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일찍 깨라고 올려놔 봤는데 아무래도 4월 중순이 돼야 깨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앙 작업대예요. 중앙 작업대에는 제가 앞으로 많이 신경 쓸 아이들과 또 접목에 필요한 아이들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삼각주도 미리 잘라서 심어 놓을 거고요. 자구를 얻기 위한 삼각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접목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들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종해야 될 아이들인데 파종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피워준 레브티아입니다. 아주 예뻤었는데 오늘은 찍을 때 별로 예쁘질 않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파키포디움인데요. 파종한 것과 선물 받은 것들이 있어요. 기온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 부분이 썩은 아이들이에요. 이거 시간 되면 자르는 과정, 분리하는 과정 보여드리게요. 이거는 웨인 가르시안이지, 꽃이 피어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파종했는데 발화가 안 됐어요. 이 아이들을 혹시 좀 발화가 될까 해서 물을 분무한 후 저렇게 덮어놨는데 발화 유도 중이지만 여전히 발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줄 것은 좀 지저분한데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미리. 물통과 저면 관수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파리 좀 떨어진 게 있고요. 여기는 제가 작업하면서 필요한 아이들 장갑, 분무기, 화분, 흙 정신없이 쌓여 있네요. 자, 이렇게 하우스를 처음 지어서 겨울 동안 하우스와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봄이 되고 기온이 올라가니 하우스 내부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이 피부가 탈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지내기도 괜찮은 날씨라 겨울 동안 잘 썼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먼저 눌러놓았던 아랫부분을 치우고 비닐을 걷어냈어요. 걷어낸 비닐은 이렇게 말려서 접어두었고 닥트관도 다 떼내서 최대한 축소시킨 후 상자에 담았습니다. 접어둔 비닐과 닥트관은 다시 겨울이 오면 꺼내어서 한 번 더 비닐하우스에 이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불을 걷어낸 현재 모양인데요. 엄청 시원해 보이죠?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 안에 있는 아이들 중 3분의 2는 노숙을 하게 될 것이고 작년 파종분과 앞으로 파종할 아이들은 하우스 내부에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왜 직접 시공을 하게 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직접 시공을 하게 되었는가인데요. 저도 처음 계획은 조립식 비닐하우스를 구입하여 설치하려 했으나 흙 바닥에 시공해야 하는 것이라서 추가 작업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닥인데요. 바닥에 파이프를 깊이 박아야 하는데 저희 집은 노후되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계획 당시 업체에 문의한 가격은 3.8m 곱하기 6m 규격 세트에 87만 원이었어요. 물론 시공은 주문자가 직접 하는 가격이었고요. 여기에 선반과 작업대까지 만드는 비용을 추가했다면 비용은 상당했겠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찾아보니 영수증도 없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그래도 남아있는 카드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총액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한번 세분화해 볼게요. 아연도금 사각 파이프 18mm짜리 6m 50개, 25mm짜리 6m 8개, 합해서 23만 4,800원. 장수 비닐 0.15mm짜리 15m 곱하기 15m 크기가 12만 원이었고요. 비닐밴드 2개, 보수 테이프 6개, 칼라 패드와 사철이 60개씩, 패드 필름 1개, 이렇게 해서 23만 5천 원. 벽돌 큰 거 10장, 작은 거 10장 해서 10만 5천 원. 난로와 난방용 비닐, 그리고 닥트관 등 기타 부속품 합해서 9만 6천 원 정도. 그래서 총 합계가 79만 800원이었습니다. 위의 재료로 하우스와 선반 작업대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우스를 만들까? 킵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금전적으로 좀 많은 부담을 주었어요. 이것을 짓기 전에 저도 킵장을 한번 대여해 볼까 생각을 했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진 아이들을 킵장으로 옮긴다면 선반을 최소 6개 정도 빌려야 하는데 최저 금액을 알아보니 5만 원씩 하더라고요. 최저 금액으로 알아본다면 매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고 거기에 이동하면서 드는 기름값 그리고 시간 등등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1년에 최소 400만 원, 수입도 없는 주부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저는 79만 800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비닐하우스와 선반 작업대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옆지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옆지기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에 자료와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식물 집사님들의 꿈이 나만의 비닐하우스를 가지는 것이기에 제가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걸 보시고 꿈을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화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